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웨이 관련해서 몇 가지 시리즈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게 지금 제가 올렸던 모든 동영상 중에서 조회 숫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아주시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130만 조회가 훌쩍 넘었죠. 자, 그런데 이 화웨이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는 아무도 지금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국내 언론으로서는 언론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초 보도하겠습니다. 자, 화웨이 내부 고발자 등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특수임무 기업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여러분들 같이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셔서 우리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안보, 외교, 군사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화웨이 호주 법인의 임원이 호주 정부를 맹비난합니다. 자기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요. 지금 화웨이가 사실은 지난 1월에 이제 호주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호주 정부망의 해킹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 사업에서 퇴출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 임원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호주 정부를 맹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냐? 자, 이렇게 비난합니다. 호주 정부가 화웨이를 호주 광대역 통신망, 즉 NBN 사업에서 배제함에 따라서 이제 NBN 사업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호주 정부는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말로는 과거 1990년대 인터넷 회선망이죠. ADSL. 그 ADSL보다 수준 낮은 그런 인터넷 할 거다. 이제 호주 사람들, 자기네들 안 하니까. 자,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최고의 5G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즉각 이를 철회하고 화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지난 6월 데이비드 솔단이 호주 화웨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렇게 호주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G 또 4G 여기서 지금 최고의 어떤 그 통신망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거 해라. 이제 이런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이죠. 기업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호주가 화웨이 퇴출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렸지만 바로 이겁니다. 호주 정부망 접속 코드 유출 사건이죠. 2019년 1월에 판결이 났는데, 화웨이가 구축하고 관리해온 호주 정부 전산망에 중국 정보기관이 접속한 사건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에 협력하고 있는 호주 화웨이 직원이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호주 정부 전산망 접속 코드를 제공했다가 호주 정보당국에 적발되어서 해당 직원은 사법 처리되었고 화웨이는 사업에 퇴출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화웨이가 이제 이 호주 그 정부의 그 인트라넷이 있죠. 그 인트라넷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AS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웨이 기술자들은 정부 요원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수리, AS, 점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인트라넷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접속 코드가 있어요. 이제 인트라넷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집집마다 전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전화로는 어디든지 통화를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폰이라는 거, 회사의 인터폰이라는 게 있었죠. 그 인터폰은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 사무실만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아파트에도 인터폰이 있었죠.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집하고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인터폰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서 그 인터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그게 무한한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호주 정부의 인트라넷을 점검하는 기술자가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중국 정보당국의 정보원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아닌 중국 정보당국의 스파이가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보를 빼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패스워드를 넘겨준 해당 직원은 사법 처리가 됐고요. 이제 이 사건입니다. 이래서 이제 호주는 그 화웨이를 퇴출시키게 이르렀죠. 자, 그런데 화웨이 호주 법인장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호주 언론에 보도되기는 6월 27일 날 보도가 됐는데 정확하게 며칠 날 기자회견을 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6월 27일 날 호주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호주 화웨이 대표의 전처입니다. 란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 전문을 제가 다 적을 수는 없고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중국 공산당의 외교정책에 협조하게끔 현지 정부, 특히 국가 원수급 인사들과 관계를 잘 맺으라고 각 현지 법인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 남편인 유하오성 호주 화웨이 대표는 2014년에서 16년까지 벨기에 화웨이 대표 재직 시에 중국 대사관에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를 했으며 지난 2015년 벨기에 필립 국왕의 중국 방문은 화웨이 벨기에 법인이 뒤에서 힘을 많이 쓴 이벤트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해냈다 이거예요. 벨기에 국왕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돈이나 이런 거 다 이제 벨기에 화웨이 법인이 다 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런정페이는 각 그 지역에 나가 있는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법인장들에게 그 국가 최고 지도자 대통령 또는 뭐 국회의장급들, 하여튼 국가 최고 지도자급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라. 언젠간 써먹는다. 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화웨이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매수해 텔콤 인도네시아와 계약했으며 이 계약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간의 경제, 기술적 협력이지만 화웨이가 노린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변칙적인 통제의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도네시아와 그 계약을 했는데 이 변칙적인 통제 시도는 뭐냐?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어떤 그 정보를 빼나가는 것은 물론 혹시 인도네시아 관리들이 너희들 왜 이래? 이거 불법이잖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야, 너 전에 나 돈 받아 먹었잖아. 너 죽고 싶어? 이제 이렇게 그래서 돈으로 다 매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 관리들을 꼼짝도 못하게 올가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칙적인 통제를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정부가 소유한 국가개발은행을 이용해서 화웨이에 엄청난 저리로 대출 지원을 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화웨이가 해외 저가 공세 또 외국 관계자의 뇌물 매수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에는 국가개발은행이라고 있는데 이 국가개발은행에서 화웨이에게 어마어마한 거액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말도 안 되는 초저리에 그냥 돈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해서 주는 것이죠. 화웨이는 이 돈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 나가서 그 현지 법인에서 그 해당 국가의 고위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따내고 나중에는 그들을 또 협박하고 회유하고 뭐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제 계속 써왔다 이겁니다. 화웨이는 사기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내막을 알고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국제사회의 진실을 폭로하고 보호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주 화웨이 대표 그리고 그전에는 벨기에 화웨이 대표였던 사람의 전처 란화 씨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말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혼한 이유는 위험해서 이혼했답니다. 벨기에에서부터 계속 자기를 도청하고 또 자신을 미행을 하고 자기는 법인장이 아니고 법인장의 부인인데도 자신까지도 지속적으로 중국 정보당국이 계속 감시하고 미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나는 겁이 나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2017년 말에 이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화웨이의 실태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화웨이는 사기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화웨이는 퇴출돼야 된다 라고 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폭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6월 27일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렇게 보도합니다. 전기 간행물과 온라인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을 조사한 결과 화웨이와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의 밀착 협력이 사실로 확인됐다. 2006년 이후에 화웨이 직원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연구원들과 팀을 구성해 인공지능, 무선통신 등 최소 10건의 연구를 공동 진행했다. 민감한 연구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확인된 10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확인되지 않은 연구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를 했고 이 기사 전문을 쭉 보면은 직역을 하니까 뭐 문장이 워낙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걸 좀 뺐는데 좀 의역을 좀 가미를 하자면 이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화웨이 직원과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연구 논문이 수천 건에 이른다. 그런데 화웨이가 인정한 건 10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화웨이와 중국 인민해방군이 계약을 맺어서 한 것이고 그 외에 그 화웨이는 또 뭐라고 주장하냐? 연구원 개개인이 하는 거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화웨이 소속의 연구원 이름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구원이 같이 연구한 것들이 수천 건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화웨이가 그거는 맞다라고 해준 게 10건이지 실제로 이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하기로는 수천 건의 연구 논문을 화웨이 연구원들과 인민해방군이 공동 진행해왔다. 거의 뭐 한 몸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블룸버그 통신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호주 현지 법인장의 아내의 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특수임무기업이고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통신의 말은 인민해방군하고 거의 연구를 같이 할 정도로 한 몸이다. 이건 것이죠. 자, 전 세계에서 발각된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자면 폴란드 이동통신망의 백도어 프로그램 사건이 있죠. 올 1월입니다. 폴란드의 우리로 치면 SK텔레콤 같은 최대 통신사의 통신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매일 이제 사흘에 한 번씩 자신 그 정보를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폴란드 우리 SK텔레콤이 한 5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국민들 한 40~50%의 정보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또 호주 정부만 해킹 시도 이건 방금 말씀을 드렸고 화웨이에서 만드는 그 메이트북이라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은 LG의 그램이라는 브랜드인데 LG에서도 그램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엑스노트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화웨이는 메이트북이라는 노트북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 메이트북에 백도어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화웨이에서 뭐 업데이트를 위해서 다운받으세요. 이런 거 우리 쓰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거 뜨죠. 그걸 다운받으면 여기에 이제 백도어 프로그램이 심어져서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다 가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CCTV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서 파키스탄 국민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는 것이고 또 그 CCTV가 예를 들어서 기업 또는 뭐 군대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은 그 기업과 군대 이런 데 출입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막을 싹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다폰의 대규모 백도어 프로그램 사건입니다. 이거 영국인데요. 역시 영국에서 또 우리 SK텔레콤처럼 아주 큰 이제 마켓 쉐어를 가진 그런 통신사인데 여기에다가 역시 유무선 네트워크의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었습니다. 2011년에 보다폰사가 라우트에서 백도어를 발견한 후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단순 실수다 해결했다 라고 해놓고 또 재조사를 해보니까 또 다른 쪽에 또 심어놓은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 연맹, 아프리카가 이제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이디오피아에다가 중국이 아프리카 연맹 청사 UN 같은 거 그런 걸 UN 같은 청사를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입주해라 해놓고 이 청사 아프리카 연맹 청사 전체를 스파이 완전히 도청 장치 쫙 다 해가지고 도청 장치 그리고 해킹 장치 다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정보 당국으로 다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밤만 되면 저녁 되면 이제 그날 이 아프리카 인명청사에 입주해 있는 아프리카 각국의 관리들이 외교관들이 자신 본국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보고하고 또 지침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부 정보를 다 가져가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 의회 조사국의 중국산 가전기기 비밀 백도어 설치 사실을 공표한 내용입니다. 의회 조사국이 화웨이 그리고 ZTE 이런 가전기기 7억 대에서 비밀 백도어 프로그램을 발견했고요. 이 해당 제품은 업데이트 파일을 위장해서 스마트폰 등 가전기기 데이터에 제3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백도어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정보 요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의 정보를 한 7억 대 정도의 각종 가전기기를 통해서 가져가는 그런 공작을 하다가 미국에게 걸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화웨이가 중국 정부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란화 중국 그 화웨이 호주 법인장의 아내가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특수임무 기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뭐냐? 바로 국가정보법 제7조입니다. 모든 조직과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하여야 하고 국가정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된다. 국가는 국가정보 업무에 지지, 협조, 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국가정보법 제14조에는 국가정보 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 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 조직,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과 협력, 호응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중국 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처벌법입니다. 처벌법. 이 말 안 들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거. 반간첩법 실시세칙 제22조에 보면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에 고의적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간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법 14조에 의해서 야 협조해 하면 다 협조해야 되고 또 반간첩법 실시세칙 22조에 의해서 협조 안 하면 간첩 잡는 업무 방해한 것으로 해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는 법적으로 그냥 화웨이뿐만 아니고 중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정보당국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구조가 있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화웨이뿐만 아니고 모든 중국 국민과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화웨이는 적극적으로 한 것이고 너무 규모가 커서 들킨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 경제를 파탄내는 외교천재님이 계시죠. 근데 그 외교천재님의 각종 행보로 인한 후과는 그 고통은 국민이 지게 됩니다. 자, 중국에게는 국가안보가 휘청하죠, 지금 화웨이 때문에. 그리고 화웨이 때문에 자, 화웨이하고 거래 끊으라 라는 거 말 안 듣죠. 그거는 뭐 기업의 자율성이다. 또 항행의 자유작전에 군함 한 척 보내줘. 우리 뭐 북한 때문에 지금 뭐 그 군함 모자라서 안 된다.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서 기업 보안에는 구멍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런 휴대폰이나 통신망에 화웨이 백도어가 들어가서 우리 국민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고 그래도 중국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일본이 있습니다. 이제 전 정말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정말 상세하게 분석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제가 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참는데요. 한일관계 파탄나고 있죠.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예. 뭐 지금도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TV에 나와서 막 토론한 거 보면은 자존심 말은 멋있죠. 뭐 일본 뭐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은 멋있죠. 그런데 자 이 반도체 회사들 우리 삼성전자 뭐 SK 이런 회사들 LG 이런 회사들 박살나면은 이제 우리 국가 경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동자 농민들 그들이 말하는 민노총 이런 사람들 그런 기업들 없으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수출 제재 국가 경제 위기 국제 왕따 G20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그 호스트인 일본과 유일하게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 7초간의 짧은 악수하고 그냥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왕따 당하는 이 국가 원수 그래도 우리 다 필요 없고 일본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에? 나는 그냥 내 길 간다. 우리는 일본 과거사 나쁘니까 지금도 나빠. 국민들 멋있지 않습니까? 국민 생활 굶어 죽어도 괜찮아. 우린 멋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차이예요.
정치학적으로 주로 우파, 보수 여기를 이제 현실주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진보, 좌파 이 카테고리는 주로 이상주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이상이 밥 먹여줍니까? 현실이 밥을 먹여줘야 돼. 현실이.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슨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름이 강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해놓고 뭐 내용도 없어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뭐 있나 보다.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 알아서 지세요.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은요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화웨이 이런 기업이었다는 것을 화웨이의 현지 법인장의 아내였던 분이 직접 폭로를 했습니다. 화웨이는 정말 나쁜 기업이었고 미국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몽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